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안내와 각각의 과목에 어떠한 문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문제 유형 감잡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수문자 해서 자원관리도 그 중에 하나로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특히 경영학과 또는 사무직, 행정직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시간과 예산, 물적과 인적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관리 영역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땡 통신사의 이 과장은 최근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계획하려고 한다. 다음 중 시간 계획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시간 관리의 기본 원리는 저희 모듈형 그 교수 학습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면 충분히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그 문제 유형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나머지 5번은 저희가 교수학습 자료를 보면 시간 계획의 기본 원리로서 60대 40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5번은 네,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대 40의 규칙은 60%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하고 나머지 40은 유동적으로 바뀌거나 또 자발적으로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분의 시간은 남겨놓도록 하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따라서 5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맞는 답으로 확인됩니다. 자, 다음에도 시간관리 문제인데요. 이런 계산 문제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수리 영역과 비슷하게 내가 풀어야 하는 정답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위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하시면 보다 더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해외 진출 전략 보고서를 완료하는 시간인데 괄호하면 부산 기준이죠. 그래서 이 부산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한국은 부산인데 이게 시카고보다 14시간 빠르고 또 파리보다는 7시간이 빠르다고 하죠. 따라서 시간으로 따지면 앞에 시카고보다 더 뒤에 있는 숫자가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면 만약 시카고가 1월 1일이면 이미 지나간 부산은 1월 2일이 되거나 이렇게 더 추가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14를 해야 부산이 나오고 또 파리에서 7을 더해야 부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과장이 시카고 정리를 9월 8일 오후 6시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카고 기준이죠. 그러면 시카고 기준으로 한국 시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14에서 14시간을 더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후 6시는 저희가 18시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더하게 되면 해당 내용은 24시 기준으로 오전 8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날 오전 8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김 대리님이 이거를 받고 4시간이 더 걸린다 하셨고 또 6시간이 더 걸린다 했으니까 10시간을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 해주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월 9일 오후 6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습관들을 하시면 빠르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조직이해 능력이라는 과목인데요. 조직이해 능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이제 교수학습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4시간 이렇게 교육해 주시면 되고요. 조직의 개념이나 조직 이해의 필요성, 그리고 환경 변화 적응, 또 구성 요소,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경영 전략, 그리고 조직 목표의 개념, 조직 구조의 결정 요인 및 형태, 그리고 조직 내 집단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내용들은 모듈형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업무 이해 능력, 국제 감각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암기를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1분도 안 걸리겠네요. 그죠? 이 내용은 보자마자 한 1, 2초 내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래 경제학적 효과의 이론과 최근의 현실을 나타낸 것이다. 관련 있는 경제 효과로 적절한 것은 이것은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낙수 효과를 이루겠다라는 전략인데요. 바로 2번 낙수 효과. 보자마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실 텐데요. 난이도 중의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 중 커피 사랑이 선택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죠. 이 커피 사랑이 어떤 전략을 했을까 보니까 여기 숫자가 보이네요. 그래서 큰 강점은 가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가격을 보면요. 여기 가격이라고 했을 때 원가라는 가격이 좀 눈에 띄죠. 그래서 더 맞는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1,500원, 무려라는 강조 표현 보이시죠? 단가를 낮추었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가성비 커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만약에 그러나 라는 그런 반전의 용어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좀 달라졌다면 몰라도 지금 끝까지 그러나가 아니라 동일한 내용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1번 원가 우위 전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더 문제 유형이 접근하기 쉬운 문제 유형이었고요. 또한 기술 능력도 우리 기술직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기술 쪽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지속기성한 기술, 그리고 기술을 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가? 혁신을 위해 할 일과 벤치마킹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문제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은 산업의 특성이나 사업장의 특성, 그리고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아래 제시문 리을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요거를 전부 다 읽기보다 일단 리을이라고 했기 때문에 리을을 일단 먼저 보죠. 자, 리을은 유해 위험 기계 기구에 감기거나 끼는 협착 재해는 감소한 반면, 여기 보면 반면이란 단어가 좀 집중이 되어 있죠. 뒤에가 중요합니다.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전도 재해와 추락 재해는 증가하였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찾으셔야겠죠. 자,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1번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시행한다 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일단 세모이죠. 동그라미 세모 X 중에서 완전 동그라미도 애매하고 완전 X라고 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세모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공구 및 장비의 상태 전혀 상관없죠? 그럴 때는 X로 2번은 완전 제외해 주시고요. 세 번째, 재해 발생 장소와 직원 감독의 적절성인데요. 이것도 감독에 대한 문제가 혹시 불거졌으면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기 애매하니까 세모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4번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시킨다. 자, 그래서 이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안전시설을 설치를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겠죠. 또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보겠고요. 5번은 원인 분석을 토대로 적절한 시정책을 선정하다. 너무 큰 범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너무 큰 범위라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X를 해주시고요. 1번, 2번, 4번 중에서 안전 목표 설정도 약간 좀 큰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X를 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니라고 했죠. 재해 발생 자금과 적절성에 대해서도 발생 장소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적절성이랑 헷갈리긴 하지만 4번이 조금 더 적절하므로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조금 더 헷갈리긴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 할 때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세모로 하고 이걸 적용해 봤을 때 이거는 대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 확실한 것으로 답변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 유형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기술 능력은요, 난이도는 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자마자 좀 풀 수 있는 문제로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사내 어떤 교육을 통한, 그래서 사내 어떤 교육이라 하면 이러닝이나 뭐 OJT 등등이 우리가 떠올리실 텐데요. 여기 좀 가려져 있지만 온라인 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 대한 내용 이러닝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또 정보 능력에 대한 과목인데요. 해당 내용을 우리가 교수학습 자료에서 아이들과 함께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능력은 이제 정보를 활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절이나 또는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활용하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과 수집, 가공, 이런 내용들에 대한 모듈형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정보 능력, 보기에 주어진 예시를 옳게 구분한 것은, 이거는 해당 내용을 잘 적용해서 매칭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모듈형 문제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들, 자료와 정보와 지식, 이것을 아래 보기와 같이 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는요, 어떠한 전달할 수 있는 객관적 실체를 말하는 거고요. 정보는 어떤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공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그것을 가지고 보편성을 갖고 체계화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일단은 자료라고 했을 때 기억, 니은, 이것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객관적인 실체이므로 기억, 니은이 자료로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3, 4, 5번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예, 기억, 니은이 동일한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고요. 1번, 2번을 보면 지금 미음은 다 지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리을이 정보이냐, 지식이냐, 이 두 가지의 문제이죠. 그래서 리을을 보면 되겠습니다. 특정 요일의 매출 하락 이유. 자, 하락 이유라는 것은 어떨까요? 어떠한 가공한 것이 아니라 그 보편성을 가진 내용들로 체계화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답으로 1번 지식이다 라고 분류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하게 정리한 것들, 리을, 미음이 지식, 그리고 매출은 어떠한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 데이터, 그리고 두 가지는 객관적 실체인 자료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도 정보 능력인데요. 난이도는 중에 해당이 되고요. 평가 시간 1분, 1분에 이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요것도 우리들이 빠르게 정보를 읽어내는 게 관건이겠죠. 이 예시를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품 번호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예시를 보면요. 19는 2019의 뒤에 있는 숫자 2개, 그리고 08월 이렇게 생년월일처럼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국 B, 그리고 2라는 건 공장, 1공장, 2공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03이라는 거는 상의이냐, 하의이냐, 원피스이냐. 그리고 FW는 여기 긴 바지, 긴 팔, 이렇게 긴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짧은 거는 SS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R이는 색깔이죠. 레드. 나머지는 그 색깔에 맞는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빨리 걸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1708인데요. 18년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X. 그 다음 여기는 19년도로 잘 돼 있고 04월 맞고요. 태국이 F가 맞고요. 그리고 1공장 맞죠. 자, 그 다음에 02라고 돼 있는데 하의입니다. 하의 중에서도 FW인데요. 하의의 긴 바지가 돼야 되는데 반바지이므로 X. 자, 여기도 1812 맞고요. C2가 아니죠. 1공장이니까 X. 자, 그 다음 1908에 B2. 그리고 여기 보면은 8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800이니까 X. 그럼 밑에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 대입해 보시면 쇼트 반팔, 그리고 01, 그리고 옐로우 6000.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해서 1분이 되는데요. 사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로 한 30초 만에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공부를 좀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을 것 같네요. 전화통화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죠. 전화 예절의 문제점 한번 보실까요? 자, 감사합니다. 박철수입니다. 김대림님이요. 지금 박사원의 문제니까 여기 첫 번째부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철수라는 사원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누구인지 즉시 말한 거 문제점일까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바로 문제를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을수록 그냥 1번 체크하고 나머지 보시고 문제 없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 묻지 않았지요? 네, 그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X. 그리고 끝맺음 인사했나요? 안 했죠? 그것도 X. 상대방의 전할 메시지를 묻고 메모하지도 않았네요? 그러면은 1번이 맞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 넘어가 주시고요. 18번. 김대리 대신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응대할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조금 부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와 함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전달한 내용에 대해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언제 오실 것 같은데 메모 남겨드릴까요? 잘 처리했죠. 3번, 전화를 대신 받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전화 주신 분 조남과 연락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위에 박사원이 하지 못했던 메모를 잘 받아 적은 것 같고요. 4번, 금방 오실 것 같은데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는 이 기다려 주시겠어는 전화를 계속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시간 배려도 되어 있지 않고 또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된 부적절한 행동이다 라고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머지 교과목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과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래도 우리 강사님들께서 모든 과목을 다 커버하실 수는 없겠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의 경우에 내가 하고 있는 과목 외에 다른 과목을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안내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학생들 각자에 따라서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남은 과목과 그리고 시험에 실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